올 때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던데요.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고 계세요.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라는 게 무엇이냐. 왜냐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또 인터넷에서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수술이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디스크 수술이라는 게 단순하게 디스크 수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먼저 척추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처음 척추 수술이 시작이 됐는데요. 방금 우리 양재호 교수님도 보여주셨듯이 처음에 척추 수술은 척추가 이렇게 많이 휘어 있거나 아니면 굽어 있는 척추를 어떻게 하면은 반듯하게 교정을 해볼까 하는 척추 측만증 수술로부터 척추 수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가능하게 된 이유가 이런 척추경 나사못이 개발이 되면서 척추 뼈에다가 이거를 안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이전에는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이러한 기부스를 해야 되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이제 척추 수술이 21세기가 들어가면서 모든 수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최소 침습, 가능하면은 덜 째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강경이라고 하죠. 복강경이라든지 요즘은 위암도 위 내시경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외과 분야가 가능하면은 덜 째는 방법으로 이런 수술들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에 걸맞춰서 척추 수술 자체도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라는 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척추뿐만 아니라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복강경이나 관절경 수술로서 이해를 하시면은 쉽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외과 수술들이 이렇게 크게 절개하고 피도 많이 보고 하는 수술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복강경으로 구멍만 내서 수술이 가능한 방법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것들이 다 가능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종양을 떼고 싶어 하고 뭘 제거하고 싶은데 그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목표 달성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더 위험하면 안 되겠죠. 더 안전해야 되고, 가능하면 이러면서 덜 째고 수술이 가능하면 좋겠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조직들을 가능하면 덜 망가뜨리고, 왜냐하면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절개를 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일부의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동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손상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회복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최소 침습 수술의 목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다양한 기구의 개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척추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허리가 아픈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혹시 허리가 아픈 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제가 한번 보기를 드려볼까요?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은 협착증, 오늘 협착증 얘기 나왔죠? 협착증, 그 다음에 사실은 다 틀린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흔한 원인은 근육입니다. 근육.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삐끗했다고 하죠. 근육통이 허리가 아픈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놀랍게도 허리에서 가장 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술 후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소에도 허리가 아픈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근육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근육을 굉장히 많이 째고 수술을 합니다. 이 바깥쪽으로 이제 우리가 수술 시야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벌리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수술 후에도 근육이 일부 손상이 오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수술 후에 통증도 증가하고,
근육이 또 수술에 감염이 제일 잘 되는 그런 부위가 됩니다. 가장 많은 기관이 근육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사실 우리 척추 의사들이 많이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의 목표를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수술의 목적, 즉 신경을 감압하고 뼈를 교정하는 수술을 일반적인 기존 수술하고 동일하게 목표로 이루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근육이 뼈와 연결되어 있는 인대를 가능하면은 손상을 덜 주면서, 왜냐하면 이 근육과 인대가 수술 후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허리 통증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현미경이라든지 내시경, 이러한 최소 견인기 등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모르던 새로운 위치로 수술하게 되면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미 기존에 수술하고 있는 그런 경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다른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자. 이게 최소 침수 척추 수술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가능해졌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견인기입니다. 예전에는, 현재도 가장 많이 쓰는 견인기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걸 쫙 벌리고 수술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가는 관으로 해서 조금씩 일종의 내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벌리면서 수술을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술과 이 수술은 동일한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에 대한 손상은 줄어들게 되죠. 동일한 방법으로 수술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절개해서 한 경우와 사실은 이러한 조금만 절개해서 관 모양의 관상 확장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수술을 하더라도 사실은 수술 후의 사진은, 엑스레이 사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목표를 가능하면 덜 절개해서 이렇게 특히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운데 제일 허리에 중요한 근육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가운데를 안 째고 바깥쪽이라든지 아니면 옆구리라든지 뒤에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을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술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게 가능하면은 한마디면 수술에 국한돼서 이러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거 제가 썼던 논문이지만 여러 마디를 수술하더라도 최소 침습으로 하는 거나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 하는 거나 그다지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제 출혈이나 이런 회복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시경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 이렇게 큰 현미경을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보여드렸던 이러한 그 관 모양의 확장기라든지 정말 4mm, 5mm밖에 안 되는 내시경으로도 이런 수술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이거 지금 이 4번하고 5번 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건데요. 이 디스크 수술을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원래 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전에는 이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뼈를 이만큼 제거해야 됐는데 이 구멍으로 가는 내시경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이렇게 제거된 거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지금 파열된 디스크고요. 이 디스크를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하는 게 지금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전까지는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디스크 수술에서만 가능했는데, 요즘은 이러한 그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협착증이 있어서도 내시경으로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 사진은 수술 전 사진이고요. 이 두 개는, 이 사진하고 이 뒤쪽 사진은 수술 후 사진인데요. 협착증, 가운데 보면 이게 신경이 지금 이렇게 보여야 될 신경이 지금 두 마디에 걸쳐서 사실은 너무 좁아져서 이렇게 안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통증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지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내시경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렇게 신경이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넓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신경을 넓혀놨더니 굽었던 허리가 이렇게 펴지는 경우, 이 부분은 앞에서 양조호 교수님이 얘기했던 사실은 척추 후만증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의 질환입니다. 이거는 뼈 자체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이 협착증에 의해서 이렇게 허리가 굽었던 분이시고, 이러한 협착증에 대한 수술도 내시경으로 모두 가능하게 될 정도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상처 크기는 1cm, 1cm, 1cm 이렇게 3cm 정도, 조그만 상처로 요즘은 이러한 신경을 넓혀주는 수술이 가능하게 될 정도로 수술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크게 절개하고 수술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가 이렇게 이제 앞뒤로도 비틀어졌고, 앞에서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허리가 예쁘게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수술은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처럼 크게 절개하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수술을 했지만 이 수술이 예전처럼 크게 다 절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말씀드렸던 이 관상 확장기라든지 내시경을 이용해서 내시경이 들어가는 부분들만 부분 절개해서 수술하는 게 요즘은 가능해졌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소침습 척추수술은 수술의 가장 중요한 1차 목표 달성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감압한다는 거, 결국 디스크라든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종양들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척추뼈에 변형이 와 있거나 기형이 있다면 이거를 교정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목표가 최소 침습 수술로 불가능하다면 그거는 당연히 고시적인 수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술 현미경이나 관상 확장기, 그다음에 내시경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는 그래도 비교적 단일마디에 있는 단순한 복잡하지 않은 병변에 대해서 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합수술, 나사모 박는 수술이라든지 단일마디에 대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협착증에 대한 감압수술이 현재 이러한 주로 하는 최소침습 척추수술의 분야가 될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척추 종양이라든지 복잡한 척추 기형, 그 다음에 경추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덜 제거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고식적인 수술이 더 안전해서 이러한 병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